야구는 풀스윙. 혹시 우리 혜진 기자님은 그 동전 넣고 치는 야구 쳐보신 적 있습니까? 동전 넣고 치는? 네, 이거 날라오는 거. 아, 쳐봤죠. 쳐봤어요? 네. 잘 치십니까? 그거는 또 꽤나 쳤는데, 아, 근데 그렇군요. 스크린에서 하는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스크린 어렵습니다. 스크린. 네. 이게 이제 스크린 골프는 뭐 전국적인 열풍이지만 스크린 야구가 이게 좀 약간 실패했다고 보는 게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요. 전혀. 너무 안 비슷해서 실제 야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쳐도 이게 안타가 될 확률이 진짜 적더라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다. 아, 근데 동전은 그래도 꽤나 친다. 예, 어떻게 맞히기만 하면 안타가 많이 되잖아요. 동전으로 예전에 그 LG 트윈스의 히메네스라는 선수가 알죠. 그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에 강남역 앞에 가가지고 치다가 근데 목격이 됐어요. 그냥 막 장외로 날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되게 그 뭐랄까 좀 부진할 때 마음이 좀. 이랬다 이게 있고. 또 지금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님은 자기가 워낙에 이 컨택이 좋아서 공이 오면 쳐서 다시 공을 넣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뻥을 치시는 경우도 있었었죠. 아, 역시나. 나 자. 진짜인 줄 알고. 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신소리를 한 이유는 지금 오늘 저희가 이 혜진 기자님과 다룰 구단이 바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이게 좀 희망적인 얘기나 기쁜 얘기보다는 좀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했습니다만, 자, 롯데자이언츠. 2026 시즌을 시작을 할 때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기대가 꽤 컸어요. 이유는 그렇죠.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다. 솔직히 김태형 감독님이 보면은 조금 불펜 투수들에 대한 이 소모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굉장히 카리스마형, 다혈질적인 좀 이런 감독님으로 좀 정평이 나 계신 분인데, 롯데 팬분들은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갈건 뭐하건 가을 야구 좀 가보자. 갈아서 가을 야구 간다면 갈아도 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어요. 지금 사실 10개 구단 중에 가장 좀 가을 야구가 좀 절실한,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또 이게 또 이제 동병상련이었던 한화 이글스가 작년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롯데자이언츠 어떤 소외감 이런 게 그렇죠. 더 커요. 지금 보시면 뭐 키움 정도는 사실 그렇다 해도 키움은 또 한국 시리즈 갔던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NC 우승해봤죠, KT 우승해봤죠, 뭐 다들 심지어 뭐 영원한 친구인 줄 알았던 LG가 2번 우승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만큼은 가자라고 했었고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쵸. 또 좋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안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롯데가 다크호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인 구성에 굉장히 열을 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요 부분만 잘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잘 이제 좀 구성이 될 수 있다. 또 플러스 요인이 있었어요. 또 한동희 선수가 왔고 돌아오죠. 물론 뭐 외부 FA나 이런 건 없었지만 또 기존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윤고 나황손 그렇지. 이런 선수들이 사실 지난해 조금 부진했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안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정상 궤도를 밟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 롯데는 처음부터 우승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그러니까 가을 야구 가을 야구라고 하면은 이거 좀 해볼 수 있을 것 해볼 같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또 장밋빛 전망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드리게스와 비슬리가 딱 캠프에 갔는데 오 좋아 누가 일선발이야 뭐 이런 소문 들리고 이러니까 왔구나 때가 왔다. 레이에스 여전히 레이에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분위기가 괜찮다 싶었는데 그 캠프지에서 그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깨지면서 시작한 건 맞아요. 하지만 또 근데 시범 경기에 1위를 정말 오랜만에 하면서 이거는 이제 봄에만 강한 게 아니라 지금 봄이 오지 않았다. 아직 봄도 안 됐는데도 강하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캠프 때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시범 경기에 조금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하면 네, 초반에 좀 승수를 너무 깎아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자이언츠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8월 17일입니다. 대체 휴일인데 또 휴일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휴일이었으니까. 롯데자이언츠 승률 4할 4푼 7리입니다. 경기는 총 105경기를 치렀고요. 46승 2무 57패 이렇게 해가지고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1위 KT와는 17경기 차이, 그리고 5위 두산과는 9경기 차이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요거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시작할 때 4게임만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지금 기아 두산이 굉장히 그 사이에 확 올라갔던 것도 좀 있고, 롯데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 가을 야구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퍼센트죠? 네.
사실은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좀 적죠. 굉장히 낮죠. 네, 뭐 그렇죠. 어떻게 딱 숫자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후반기 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후반기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승률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루징을 이어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벌어지면서 조금 더 가을 야구가 멀어졌고 뭐 저번에도 같은 말씀 드렸지만 사실 롯데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자력으로는 어려워요. 맞아요. 위에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나 내려올 수 있는 만한 팀이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팀이 없죠. 없어요. 지금 네. 사실 기아 두산이 워낙에 요 근래 좋았고요. 맞습니다. 그거 안 좋다는 LG가 지금 후루룩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6위하고 있는 한화와 5위권의 차이가 지금 6개 뭐 이렇게 나버리다 보니까 이렇다면 이제 한화부터 잡아야 되는데 한화하고 롯데 차이도 지금 벌써 3게임이니까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롯데 자이언츠 이번 가을 야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본다 하더라도 뭐 5% 미만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빵프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롯데가 몇 경기 남았어? 지금 105경기 했죠. 39연승. 가면은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죠. 역사를 그러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김태형 뭐 종신감독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39연승 하고 있어봐. 불펜 투수 3연 투하고 어떡하죠? 5연 투수 상관없어. 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계속 이긴다면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태형 감독의 어떤 체제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을 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대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FA 선물은 없었지만 뭐 감독 본인에게는 많은 돈을 이제 좀 줬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현장 목소리를 또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감독이 뭐라고 해도 그냥 뭐 대충 무시하고 내지는 안 들어주고 내지는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좀 계약 기간 다 채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7, 7, 8 이게 좀 유력합니다. 이런 감독에게 다시 재계약을 할 구단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김태형의 어떤 김태형의 감독이라는 요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감독이 와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감독이 오는 게 좋을까요? 정말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롯데 감독 뭐 흑역사다 뭐 이런 뭐 독이든 성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독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는 좀 젠틀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분도 계셨고 있었죠. 그다음에 김태형 감독처럼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분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네 아니면 막 이제 막 예전에 좋은 또 기억을 가진 그런 어떤 레전드가 다시 돌아와서 지휘봉을 잡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상 다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거든요. 이게 사실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흠모했었던 이 팀의 프랜차이즈 슈퍼스타가 감독으로 오는 거에 굉장히 양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과연 이 형을 욕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감독이 된다는 건 욕을 먹는다라는 거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오는 게 좋은가?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스타일 다 해봤어. 그렇죠. 저는 그리고 약간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말했던 감독 교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부드러운 카리스마 유형의 감독을 썼는데 부진했어. 그러면 강한 감독이 필요해. 네, 한국 선수, 한국 감독을 썼는데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너무 쓰는 선수만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에 기대지 않는 외국인을 선임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안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돌려볼게. 이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돌려볼게 하다 보니까 맴도는 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지향점을 두고 거기에 가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직전의 부정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이고 또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학연이나 지연이나 오랫동안 많이 봤었던 선수들에 대한 좀 편애 어떤 집중적인 주전 보장 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로이스터 데리고 왔는데 로이스터 감독도 계속 그냥 복붙했었고 서튼 같은 경우도 또 이런저런 걸 좀 해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의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게 맞는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 또 근데 우리가 대우 욕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들도 생기니까 그냥 어렵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롯데가 이번 시즌 끝나고 지갑을 연다는 소문들이 좀 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태형 감독으로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나 때는 근데 그때는요, 바로 직전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감독 죄송합니다. 대거 돈을 썼기 때문에 확 썼는데 그게 좀 그래갖고 또 달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게 한 바퀴가 돌고 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좀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뭐가 가장 부족한가 한번 보시면은 일단 선발진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불펜진은 어떻습니까? 불펜진도 사실 조금 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최준용, 김원중이라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2명이나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이외의 선수들도 좀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 업계에서 도는 소문이 FA 불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투수는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팀이 다다익선입니다. 네. 게다가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불펜만 두고 봤을 때 강속구 유형들은 꽤나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실전에서 날카롭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왜냐면은 기복이 좀 있거든요. 작년에 이민석 선수가 굉장히 잘했지만 올 시즌에 사실 많이 못 봤고 그렇죠. 홍민기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김한결이라는 또 혜성 같은 선수가 선발을 또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선수도 조금 더 또 지켜보고 어떤 피지컬적으로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원석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잘 가다듬어서 실제 경기에 투입을 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또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해서 이 훈련을 하는 이유일 텐데요. 어쨌든 간에 투수 쪽은 그렇게 처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약간 중론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S급이 온다고 하면은 뭐 포지션에 상관없이 두 손 다 들어야 됩니다. 자리 만드는 거야. 저걸 만드는 겁니다. 네, 만드는 건데 올 시즌 보면은 롯데 ERA가 4.47. 예,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위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격력으로 본다면은 지금 팀 타율이 2할 6푼 6리인데 올 시즌. 근데 최근 10경기를 보시면은 롯데가 3할이 넘는 팀 타율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평균 자책이 5.20까지 치솟았다. 이게 잘 안 되는 팀의 전형. 맞습니다. 방망이를 맞으려고 그러는데 투수가 계속 점수를 더 주고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줘야 좀 승수를 딸 텐데. 그래서 딱 놓고 봤더니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역시 한동희와 짝을이룰 거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백호를 샀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았을 수 있다. 네. 사실 강백호 정도의 생산력이면 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지타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타를 하시고 일루를 하시겠다 일루를 하시고 그냥 뭐 우익으로 나가시고 포수를 하겠다. 그건 좀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그건 좀 진짜. 그렇죠. 이거 쓰려면 이 강백호 정도 되는 이런 매물이 쉽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또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작년까지만 투수력의 팀이었다가 이렇게 방망이의 팀으로 되는데 혁혁한 공을 뭐 세운 한 명의 타자가 누구냐면 강백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그렇다면 올해 끝나고 과연 롯데자이언츠는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포지션에 관계없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좀 베테랑들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리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 시즌처럼 이렇게 전준우라는 주장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지금 김원중 선수가 하고 있는데 사실 마무리 투수가 주장을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어떤 요소들을 봤을 때 선수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타선이 터질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 다 같이 터지고 안 터질 때는 다 같이 안 터져요. 손에 손잡고 타선이라고 하죠. 네, 이럴 때 정말 뭐 레이에스 선수와 함께 한두 명만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고 뭔가 팀 분위기를 확 잡아주면은 어려운 경기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롯데를 봤을 때는 일단은 구심점 역할을 해줄 선수가 현 시점에서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베테랑이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돼요. 야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롯데를 오래 본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수비적인 문제를 그 어떤 감독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롯데로서는 너무너무 취약하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톱니바퀴가 안 맞은 부분, 정말 강팀이 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맞았냐? 톱니바퀴가 왜 이렇게 정말 공교롭게 이렇게나 안 맞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요소에 저는 수비적인 문제가 껴있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저번에 이제 뭐 SSG 전에서 비슬리 선수가 좀 초반에 난타를 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한두 개 만약에 좀 야수들이 잡아주고 했으면은 그렇죠. 조금 더 그 위기를 좀 스무스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비슬리 선수 공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없는 그런 팀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뭔가 좀 특히 좀 내야 쪽에 좀 든든한 자원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일단 팀의 분위기로만 놓고 본다면은 두산의 박찬호 선수가 어떤 정도 그런 역할을 좀 그쵸. 그리고 하고 저는 있죠. 뭐 조금 또 차이는 있지만 KT가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에 김현수 선수의 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사실 KT의 김현수가 가면서 저희가 스프링 캠프를 가서 봤는데 와 성대 결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초고음역대로 약간 그 그라운드의 강호동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음역대 놓고 목소리 크고 계속 떠드는데 근데 이 김현수라는 선수가 만약에 KT로 가지 않고 같은 가격에 롯데로 갔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롯데 분위기를 좀 잡았겠다. 조금 더 바뀔 수는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KT도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스타일 자체가 전준우도 뭐 훌륭한 베테랑이고 롯데의 뭐 상징 같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둘 다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후배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너무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방식이 일단 있다면 보여주기 식이냐 그렇지. 아니면 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식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준우 선수 같은 리더십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뭐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때로는 그렇지. 때로는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선수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굿캅, 배드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김현수 선수가 LG 트윈스 처음 왔을 때 그 첫 해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요. 스프링 캠프에서 연습 경기예요, 심지어. 끝나고 난 다음에 김현수가 불러 모아요. 딱 불러보더니 애들 두둑 있는데 오늘 최은석이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명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최은성이 그 말을 듣고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글쩍글쩍하면서 헤헤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좀 뭐라 바뀌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팟캐스트에서 뭐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결국에 이놈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라고 썼었는데 실제로 저 그렇게 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현성 선수 얘기하셨지만 이게 또 후배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딱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지면 최현성 선수가 한화에 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어떤 바뀌어야 되는 마인드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많이 좀 어필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도 한화 가서 김현수처럼 한 거예요, 자기가. 네. 그렇죠. 백넘버도 똑같이 달고 김현수랑 똑같이 달고 김현수처럼 한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를테면은 김현수, 또 이를테면 뭐 강백호 같은 경우도 한화에서 뭐 갑자기 자기가 미팅 소집해가지고 뭐 한두 말 하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좀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야구도 잘하면서 하나 있다면 돈을 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 풀리는 선수 중에 그런 유형의 선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유형의 선수가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공격에서 뭔가 좀 활로를 터주고 뭐 항상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자이자 또 분위기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떡아웃에 한 명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롯데는 가진 무기는 많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좀 무기로 꿰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없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롯데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과거에 보면 롯데가 돈을 쓰고도 욕먹을 때가 좀 있었어요. 진짜 제주야, 제주 진짜 그것도. 네, 근데 조금 더 영리하게 좀 할 수 있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롯데자이언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그리고 공격에서의 어떤 좀 뭔가 나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갈량보다는 관우나 장비 스타일, 여포 스타일이 누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여기에 또 맞물려가지고 이제 요 근래 한동희 선수와 나승엽 선수가 방매가 좋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드디어 이제 좀
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태양 사태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수비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아니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비에 대한 또 특히나 나승엽 선수 방망이 좋은데 수비는 여전히 너무나 불안하단 말이죠. 이 내년에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죠. 어떤 팬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한동희 일로 보내고 나승엽 치타 쓰자. 그랬는데 또 다른 분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맞아요.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사실 지명타자를 한 명으로 오롯이 맡기는 거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면은 저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 지명타자 자리를 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단적인 예가 이번 주에 그 SSG와의 3연전이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그때 보면 3루수가 매일 바뀌었어요. 매일 바뀌었죠. 그만큼 고민이 크다라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손호영 선수가 사실 3루를 맡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희 선수도 지금 훈련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뭐 한동희 선수 3루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상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옆구리 쪽이 한 번도 아니고 뭐 2번 정도 또 다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명타자 자리를 일단은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오랫동안 좀 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그림을 그렸는데 손호영 선수가 생각만큼 네, 사실 이제 김태형 감독이 말하기로는 이 지금 현 시점 팀 내에서 파워로는 한동희와 손호영 선수가 거의 원투인데 지금 손호영 선수가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3루를 계속해서 다른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태양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3루가 주 포지션이 아니에요. 아니죠. 물론 내야 여러 포지션을 쓸 수 있지만 3루는 특히나 조금 더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롯데는 어느 정도 공격력이 받쳐줘야 승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수비에만 또 비중을 두기에는 그게 좀 약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수비와 공격을 다 해주는 선수들은 그냥 FA 100억 받는 선수들이거든요. 사실. 그쵸. 원래 그런 건데 어쨌거나 어느 쪽을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걸 수비 안정화만 하려고 했더니 안 그래도 좀 약간 공격력에서 좀 떨어지는 팀이 더 떨어지게 느낌이고 야 수비 포기하고 더 점수 내 했더니 또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고 이게 참 진퇴양난인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원중 선수의 이제 그 한타자 상대, 요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가 이제 이게 글러브로 입 가리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느낌도 좀 아까 있고, 또 김태형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이게 원래 아닌데, 나갈 게 아니었는데 나가가지고 일단 이거 가지고 설레가 엄청 났습니다. 우리 선수 꼽주냐,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김원중 네가 그동안 한 걸 생각해봐라부터 시작을 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독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땡 하고 김원중이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참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무래도 뭔가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에서 뭔가 좀 오류가 생길 수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뭐 144경기 치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날 김원중 선수가 좋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감독 브리핑에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자마자 일단은 주자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팬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감독의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완전하게 와닿지 않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김원중 선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팀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김태형 정도 되는 뭐 KBO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강성 감독이 와도 지금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지금 우리는 문제인가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더 쇼 머스트 고온. 네, 야구는 계속됩니다. 내일부터 8월 18일부터 야구가 계속될 텐데 키움 그리고 두산을 만나는 이제 상황인데 여전히 뭐
나쁘지는 않은 선발진. 맞아요. 이긴 하죠. 그죠? 일단은 어제 경기가 하루 이제 우천 취소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화요일부터 1선발 비슬리 선수부터 나갈 수 있게 됐고 제가 알아보니까 나균환 선수가 사실 이제 담 증세로 네, 한번 네. 빠졌잖아요. 네. 바로 또 로테이션에 네.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는군요. 대신 순번을 좀 바꿔서 원래대로라면은 비슬리 선수 다음에 나균환 네. 선수를 가려고 했는데 비슬리 로드리게스 선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아마 나균환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름 이게 그러면 지금 뭐 롯데자이언츠로서는 1, 2, 3가 다 나온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1, 2, 3 나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 쩔이냐? 아닙니다. 김진욱, 박세웅 물론 김진욱이 한참 좋다가 지금 햄스트링 이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김진욱. 그렇죠. 근데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박세웅 선수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박세웅 선수가 사실 그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봤어요. 이거 롯데뿐만 아니라 박세웅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근데 드디어 우리가 오매물만 기다리던 안경 에이스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 효율적 투구를 했다라는 거에서도 저는 조금 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박세웅 정말 김진욱만큼이나 정말 아픈 손가락. 근데 롯데 이렇게 손가락이 다 아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이 선수들이 그래도 막판에 조금 기세를 치고 올라가 줘야 그래야 내년에 또 이제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를 제대로 보면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형의 FA가 필요하다. 잡자! 돈 써! 지갑 열어!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롯데는 이제는 뭐 어떤 팀을 만나서 몇 승 몇 패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기면서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그 부분도 좀 확실하게 정하고 남은 시즌을 치러야 후회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북한에 새로 야구장을 짓는다느니 뭐 사직에 뭐 리메이크란다, 리모델링을 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야구를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즌이 끝나고 롯데가 또 FA를 포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되면서도 또 걱정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네요. 자, 아무튼 야구는 풀스윙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